그 소개해 봤는데 쭉 생각해 보는데 잠깐 그 제 전공이 그 뭐지 AI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AI를 되게 좋아하긴 했지만 제가 공부할 때는 AI가 그때 이게 뜨진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졸업 논문도 서프에 관련된 거긴 한데 이제 컴파일러 쪽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반갑고요. 오늘은 사진이 너무 저랑 제가 좀 옛날 사진이라서 좀 부담스럽네요. 넘어가죠. 오늘은 이제 과목 설명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과목을 내년에 듣는 학생들, 어머님들 또는 그 근래 이제 들을 예정인 분들, 얘네들 그냥 학기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무슨 일이 날지 모르셔서 걱정이 되셔서 미리 좀 공부를 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게 관심이 있으시죠. 사실은 어저께도 이제 주니어 분들 모시고 어제 창바했다가 오늘도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컴사를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뭐 일찍 해야 되냐, 컴사를 공부했을 때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가볍게 이제 요약만 해드리자면은 그 인공지능 같은 게 이제 많이 그 툴들을 새로 만들어 주잖아요. 챗 GPT 같은 것도 그렇고 이걸 이용해서 학생들은 기가 막히게 이제 자기 숙제를 할 때 인공지능은 내 숙제 해줘 하면은 잘 해주죠. 근데 문제는 그 숙제를 해주는 그 챗봇이 내 숙제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 것도 내 경쟁자 것도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있으면 사실은 큰 이점이 없어요. 챗GPT 요즘은 경쟁 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좀 old story죠. 이게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어머님들께서 챗GPT 이러셨는데 이제는 반응도 안 하세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예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특히 자녀분들이 어릴 때 또는 이제 현재 AP 레벨인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데 그 동생이나 자녀분들이 동생이나 조금 어린 시블링들이 계실 때는 이제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설득할 때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렵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뭐 딱히 뭐 이거를 이제 대표적인 질문이 그거예요. 코딩을 왜 배워야 되느냐? 챗GPT가 다 해주는데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그래도 해라고 하는 것밖에는 사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스터디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 제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뭔지, 인터넷이 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구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의식은 있어야지 이거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지를 알려줬겠죠. 챗GPT가 오러클이 아니에요. 오러클은 회사들이지만 챗GPT는 그냥 만능으로 내가 질문을 하면 답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서가 인터넷에 있는 문서를 읽어서 그거를 그냥 리포지토리 같이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이 지식이 맞다는 보장도 없고 인터넷이 있는 게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거를 연구 자료 같은 거에 활동할 때 이거 어떤 정도로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하여튼 이런 방법은 뭐냐면은 컴퓨터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게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있는가 이거를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가 뭔가에 대한 지식이에요. 반면에 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여러분 어머님들 또 자녀분들이 이제 배울 때는 이것뿐이 아니라 코딩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이 두 가지가 양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컴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나올 이 컴사 테크놀로지, 챗GPT의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거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코딩을 그러면은 도대체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코딩은 어저께 이제 키워드가 뭐였냐면 creative한 abstraction.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 많이 듣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만들어냈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단어를 어차피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걸 위해서 표현을 만들었다는 게 정확하겠죠. abstraction을 많이 쓰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뭐 어떤 새로운 거를 배웠을 때 그것은 나한테 추상적으로 다가와요. 근데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체화했을 때 그게 나한테 내가 쓸 수 있는 기술이 되죠. 단순히 말해서 자전거 탈 때 컴퓨터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자전거 탈 때 맨 처음에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맨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잡는다 이걸 배우죠. 근데 그걸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반복을 통해서 체화해야 되죠. 이런 abstraction이 체화되고 그 abstraction이 모여서 새로운 abstraction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게 점점 계층을 형성해서 아주 high level abstraction까지 갈 때 이때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인간이 인류 문명을 이제 진보시킨다. 과학자들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이제 나중에 PhD 이후에 포닥까지 간다든지 이런 게 될 수 있고 중간에 이제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런 그 abstraction을 다루는 스킬이 많이 필요해요. 자, 코딩은 수학도 그래요.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특히 그 자연과학이 모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abstraction과 친숙해지지 않으면은 공부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abstraction의 왕이 뭐냐? 수학이에요. 수학에서 다루는 모든 그런 것들이 뭐 1, 2, 3 숫자 기본부터 숫자가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이 숫자 1, 2, 3은 뭐 내추럴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숫자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1 이런 건 자연에 없어요. 사람이 하나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수학은 이제 abstraction의 왕이긴 한데 굉장히 오래된 공부다 보니까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코딩 공부에서는 어떤 게 좋냐? creative abstraction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나만의 어떤 abstraction,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수학에서도 그런 걸 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저거 말고 다른 해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거를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원하시지 그 다른 거를 자꾸 이렇게 그 말하는 학생들을 좀 불안하잖아요. 물론 좋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보통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수학이나 다른 자연과학에서는 그런 리웨이가 별로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코딩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고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싶어. 내 해법은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꾸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서 자랑해보고 나면은 나는 그냥 컴퓨터 전문가가 된 거예요. 친구들이 다 나한테 물어봐요. 이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accelerated learning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abstraction을 다루는. 이것은 수학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스스로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과목이 코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AP 레벨에서 이거를 할 때는 ABC에서 A만 있었어요. 이게 이제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부터도 계속 이걸로 이제 옛날에 C++였는데 자바로 바뀐 다음에 지금까지 ABCS가 거의 코딩만 하는 과목이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그러면은 그거를 보완해 줘야겠다. 만든 게 프린시플이에요. 그래서 APCS라는 거 두 가지 과목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상담하실 때 꼭 APCS 다음에 프린시플인지 A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AP 컴퓨터 사이언스 듣는데요라고 하면은 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도 모르셔가지고 제가 물어볼게요 한 다음에 자녀분들이랑 소통한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냐? 코딩만 얘는 반반. 그러니까 코딩 반하고 전반적인 지식 반이에요. 아직 뭐 챗GPT 같지는 안 같지만 그래도 컴퓨터가 뭐다, 어떻게 커뮤니케이트 한다 이런 걸 가르쳐줘요. 자, 여기서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 것들은 학기 중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걸 미리 선행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코딩 경험이 없다면은 이 CS 프린시플을 딱 들어야 될 때는 상당히 난해함을 많이 느껴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게 쉽다고는 하지만 코딩이 쉬워요. 일반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쉬운 레벨에서 코딩을 가르치는데 이걸 그대로 한 번도 안 해본 또는 초등학교 때 스크래치 좀 해본 그 스크래치라는 거 초등학생들이 이게 블록 코딩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서는 여기서 요구하는 거를 충분히 달성할 수가 없어요.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 계속 변하고 있어요. 프린시플 시험이. 올해 이제 마지막 체인지가 뭐냐면 올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도 이제 프로젝트를 제출한 다음에 그거를 선생님들이 써준 거 그대로 내니까 다 만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주관식 시험을 도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낸 거에 대해서 써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패닉을 하는 거죠. 이 모든 문제는 자기가 코드를 써봤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소스에서 가져온 거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 타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모든 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를 제대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한 8학년, 9학년 학생들, 심지어는 어린 한 6학년 학생들도 6th grade 학생들도 이거를 하는 거를 봤어요. 충분히 잘해요. 이거는 편차가 굉장히 심한 과목이라서 시작하는 리밋이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져요. including
Coding Preparation for APCS Principles.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파이썬 언어가 좋은 게 뭐냐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 code.org나 이런 MIT에서 만든 스크래치라는데 App Inventor 2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개발을 했었는데 요즘은 대세가 파이썬으로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지 아이들이 그 저기서 요구하는 모든 abstraction들을 전부 다 구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대세가 파이썬이다. 드디어 제가 그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이게 왔어요. 파이썬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빨라요. 그래서 이제 3대 언어라고 하시면은 Java, 그다음에 C and C++, 이건 노장이죠.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파이썬이에요. 파이썬 사실은 넘버 원이 됐어요. 이미 된 지 오래요. 왜냐하면은 모든 머신 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AI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파이썬으로 코딩이 돼요. 자, 이거를 기준으로 이거를 먼저 시작을 하고 나면은 많은 것들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한다든지 소양에 따라서 굉장히 딥하게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강의 개별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이것들은 사실은 원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썬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실제로 했었던 케이스들인데 오늘은 이거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한 1시간 반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딩 그 과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3가지 강의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Coding Fundamentals with Python인데 이거는 되는 대상이 지금 코딩 초보자, 내년에 Principles 듣는 학생들, 아니면은 컴사를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돼 있어요. I don't assume anything. 코딩을 했었던 경험 이거 전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들어오면은 관심이 생겨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프린시플 듣는 사람은 반드시 듣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은 올해는 프린시플이 올해부터는 별로 쉽지 않아요.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주관식 문제 추가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쪼여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들어보면 좋고 그다음에 그 사이드 베네핏이 많은 강의죠. 자, 강의 딜리버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프린시플은 옛날에는 이제 앱 디벨롭먼트 위주였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걸 보여주는 거에 그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A에서 제가 하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문제들 나중에 시험에서 출제될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단계별로 나누어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제가 쓴 문제들을 코딩 사이트에다 올려놨어요.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주고 학생들이 쓰면 그걸 오토그레이더가 채점을 해줘요. 근데 채점을 해서 이게 뭐 다 맞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고울 중에 몇 개를 맞췄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현황을 제가 직접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학생이 낸 코드를 제가 커멘트를 달아서 이건 틀렸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커멘트를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하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 짜잘한 이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코딩 비어클들, sequencing, iteration, selection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요. 그것만 하면은 사실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프린시플에서는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4월 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올해 학생들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코딩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단순하지만 어떤 완결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내가 써내야 돼요. 그거를 학기 중에 하려면 또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코딩은 잘한다라고 소문나면은 실력이 확 올라요. 실제로 실력이 높지 않아도 스스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 이미지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처음 GPA를 높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마인드셋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선구자 마인드셋.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니 프로젝트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여기서 했었던 거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연습을 하고 하여튼 선구자 마인드셋을 가지고 해서 이런 여기까지 해놓으면은 여름 방학 때 밖에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학기 중에 하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저는 지금 학기 중에는 괜찮아요. 근데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요. 중간고사보다 체육해야 되지 뭐 많아요. 바쁘죠. 연예인들도 보다 바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다 이런 거고요. 기간은 이제 세션 1, 2가 있는데 세션 1이랑 세션 2가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프로젝트 같은 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2번 다 듣는 것은 별로 추천은 안 해요. 굳이 뭐 처음 거를 하여튼 이거는 거의 비슷한 동일한 내용이고요. 세션 1, 2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서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 올해 AP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A를 해야 되는데
전무하다 코딩 경험이. 그럼 세션 1에 이거를 듣고 세션 2에 AP 컴퓨터 사이언스를 듣는 것도 조금 스트레치긴 하지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코딩 경험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A도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이게 이제 세션이고 여기서 중간에 세션에서 내가 못 듣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거랑 겹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여름은 SAT잖아요. 그죠? SAT 끝나고 나면 3시 돼요. 그래서 2시, 4시 조금 빡빡해요. 그래서 물론 월수금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VOD 강의로도 제공이 항상 되고요. 이거의 이 강의의 초점은 뭐냐면 사실은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의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제가 보고 이거를 계속 피드백 해주는 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VOD 강의 들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어머니들이 VOD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VOD가 관건이 아니고 사실 강의 때는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지 않아요. 어차피 설명해줘도 몰라요. 자기들이 직접 문제 풀으면서 틀릴 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연습하고 제가 피드백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컴퓨터 사이언스 A. 중요한 점은 A는 대부분 윈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맞기도 하지만 사실 약간 모자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윈터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주관식 문제를 손으로 쓰는 게 들어가야 돼요. 아니 잠깐, 손으로 쓴다고요? 컴퓨터 아니었어요? 컴퓨터로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손으로 펜으로 잉크로 이렇게 내가 코드를 써야 돼요. 원시적이죠. 제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If it were me, I would do it differently. 하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쓰지 않고 코드하는 부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데 나가서 그냥 영어로 연설을 해라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예 그냥 대화도 못하는데 연설 스피치를 만들어요. 물론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 준비가 가능해야 그런 거죠. 시험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윈터에서 스프링까지 가서 이제 FRQ랑 MCQ를 준비하는 과정이 대부분 윈터에서는 그 FRQ를 전화를 하는 그거를 먼저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프링 때쯤 가면 MCQ 문제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MCQ 문제 난이도가 낮기는 하지만 individually 문제 하나 보면 FRQ보다 훨씬 쉬워요. 하지만 MCQ 40문제 중에 35개 이상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알고리즘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MCQ를 대비하는 거랑 플러스 윈터에다 FRQ를 더 대비하는 거에다가 그거를 동시에 진행하면 굉장히 빡빡해져요.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FRQ를 손을 쓰는 걸 연습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그거를 보고 수정해줘야 되거든요. 커멘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은 여름 때 앞에 코딩을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구자 정신. 미리 내가 알고 있어서 친구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마인드셋이 돼야지 이건 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름 때 이거를 안 들으면은 뭐 더 이상 잔소리 안 할게요.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여름 때 이거는 과목 특성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과목에 다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여름 때 특히 포커스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APCSE는 커리큘럼이 약간 자율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OOP를 먼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OOP가 뭐냐고요?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근데 처음 코딩을 하는데 OOP부터 들어가면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막 나는 컴사가 아닌가 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OOP를 먼저 하셔야 돼요. 상당히 많은 제가 뭐 포멀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한 반수 가까운 선생님들이 OOP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들 처음에 자바는 너무 어려운가 보다.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데 그거를 여기서 안 해갔기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과목은 이걸 하면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OOP 이런 것 때문에 서머에는 코딩을 직접 하는 거. 마찬가지로 AP 컴퓨터 사이언스 A에서도 세션 1, 2는 동일한데 내용은 살짝씩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달해야 될 지식은 동일해요. 여기서는 이 세션 아까 코딩 펀더멘털스랑 똑같이 문제를 주고 어사이먼트를 받고 그거를 제가 커멘트해준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요. 그래서 이제 숙달하는 과정이죠. 여기서는 손으로 쓰는 건 안 해요. 아직 그 단계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 특징은 방금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tatistics. 컴퓨터 사이언스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스탯도 사실은 컴사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기억하셔야 될 게 특징이 몇 가지만 있어요. 시간이 지금 제가 시간을 트래킹을 못하고 있어서 뭔가 불안해요 지금 뭔가 그런데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AP 스탯은 수학 과목이 아니에요. 두둥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수학이라고 돼 있지만 수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산수를 써가지고 내가 산수를 식을 다 써서 답이 나오면 맞지 않느냐, 이게 수학이거든요. 캘큘러스 같은 경우는 식 여기다 뭐 빼먹었냐 안 빼먹었냐 이거 답 맞느냐 이거면은 만점이 나와요. 스탯은 그렇게 하면 딱 50점 나와요. 100점 만점에 반밖에 못 맞춰요. 왜냐하면 여기서 AP 스탯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런 통계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숫자가 나왔어.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 Interpret what you calculated.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했을 때 이런 결론을 내리면 되냐 안 되냐? 이게 ethically 어떠냐? 뭐 ethically 그 중요하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implication과 interpretation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스탯 만점을 맞는 스탯 그 책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수학인지 에세이 써놓은 건지 AP 뭐 제가 그걸 가르치지 않지만 US History 같은 에세이랑 큰 차이가 안 나요. 막 그냥 줄줄 이렇게 계속 문장으로 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 과목이 아니에요. 반은. 그래서 그 서술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게 내가 산수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정석을 봤어. 우리나라에서 뭐 통계를 아주 잘 공부하고 있어. 쉬워. IB 스쿨에서도 통계를 가르치는데 IB 스쿨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접근하면 굉장히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독특한 AP만의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게 썸머 때 사실은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용은 쉬워요. 사실 안 해도 이게 그 가을 때는 버틸 수가 있는데 별로 추천 안 해요. 왜냐하면은 한 번 미끄러지면은 처음 성적이 C 나오면은 복구하기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잘 끼워 나가려면 이거는 여름 때 뭐가 다른지 조금이라도 알고 하는 게 좋아요. 윈터랑 스프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APCS랑 큰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주관식 매뉴얼리 보고 이건 특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윈터 돼 가지고 한번 써내봐. 그래서 FRQ 써내라고 그러면은 딱 보면 50점짜리 나와요. 근데 자기는 다 맞았대. 답은 다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요구하는 룰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도 맞질 않아요. 정답 빼고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시작하시는 게 항상 좋고 뭐 시간표도 이거는 오후랑 저녁을 교차해 놨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A랑. 그래서 같이 들을 수 있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요즘 글 쓰는 재미를 들어가지고 슬슬 블로그에다가 이런 설명회 하고 나서 오늘도 이번에도 이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올릴 테니까 나중에 그 여기 유용한 정보들도 많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설명회 어제 오늘 이제 설명한 거 요약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제 시험 임박해 오면 이제 학생들이 볼 만한 내용도 있고 뭐 인류가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 제가 하여튼 그런데 오셔서 조회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